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2학년도 의과대학 대학교 신청 분석 이번 시간은 11번째 시간으로 연세대학교를 주제로 좀 정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와 2022학년도의 입시의 변화가 있죠. 가장 큰 입시의 변화는 전년도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형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활동 우수형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뭐냐면 2021학년도에 약간 불분명했었던 전형관의 특징을 2022학년도는 전형관의 특징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원서 지원은 불리해졌죠. 학생들이 정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고 수능 체제도 없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전형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쉽게 몰렸다고 한다면 올해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면접형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다 보니까 원서 지원은 다소 어려워졌어요.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률이 하락한다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우수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올해부터 반영이 되어진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과학 중에 국어, 수학 중 한 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영어를 3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활동 우수형은 1단계에서 4배수, 3배수가 아니라 4배수를 두고 있다는 점, 사실상 연세대학교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이동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1단계 배수를 높게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보통 연세대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로 이동할 수 있는 비율이 약 60% 정도라고 생각하고 또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미충족할 경우까지 고려가 되어진 배수가 4배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면접 비중은 40%고 올해는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오긴 하지만 비대면 녹화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제출이 되어지고요. 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핵심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다. 결국은 내신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원 자격을 보면 전년도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모두 지원이 가능했고 추천 인원은 3%로 제한이 되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22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졸업자는 지원하실 수가 없고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추천 인원의 5%, 다시 말하면 추천 인원은 확대가 되어졌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이 되어졌습니다. 전년도에서는 1단계 3배수의 학생부 교과 40%에 서류 60%, 학생부 종합도 아니고 학생부 교과도 아닌 그런 전형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1단계 배수를 3배수에서 5배수로 배수를 크게 늘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100%를 줬어요. 그렇죠? 교과반 연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면접은 40%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과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에 대한 면접은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지고 면접은 제시문 분석이 약 8분, 먼저 제시문을 주고 난 다음에 8분 정도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답변 녹화 시간으로 2분에서 5분 정도의 답변 녹화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연세대학교 모의면접 구술시험에 대한 모의면접 시험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면접이 어떻게 출제가 되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면접 예상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결국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결국 입시가 점차적으로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강화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시 학생부 교과나 지역 선발 비율의 강화와 정시 비중의 확대로 따라서 입시의 변화를 겪게 되어지는데 가장 핵심은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가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지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핵심은 뭐냐면 종전에는 학생부 교과 40%의 서류평가 60%의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교과 100% 전형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입시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신 성적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과대학의 원서 지원 중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 특히 그 중에서도 수능체제 미반영 대학 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 바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으나 수능체제가 불확실한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꼭 말씀을 드릴 점은 뭐냐면 나는 내신 성적이 1.03이야. 1.05야. 내신 성적이 아수 우수해.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추천형의 원서를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연세대학교가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교과 성적의 우수성만으로도 합격이 결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세대학교가 의과대학의 최상위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경쟁력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 내신 성적은 대부분 1.1x 정도, 적어도 1.1, 1.2 이내의 내신 성적이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야만 합격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만으로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 합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어찌 보면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게 모든 고등학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없죠. 왜? 시험 자체가 평가원처럼 나라의 기관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출제 범위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시험을 본 것이다 보니까 결국 학교의 특성, 학교에 있는 학생 수,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어느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1.1이고 어느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1.15라고 해서 무조건 1.1이 1.15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처럼 이렇게 최상위 대학의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반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하시고 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서는 그전에는 서류평가 전형에서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어졌는데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활동 우수형은 사실 입시 변화는 큰 편은 아니에요. 2020년, 2021학년도에서 우리가 2022학년도 가면서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이죠.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한 이유들은 전반적으로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의학계열 전체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만 수능 최저는 원래 취지대로 수능 최저로만 활용이 되어지도록 최저의 벽을 낮추도록 하고 있어요. 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서 수능 최저를 두고 있는 이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이다 보니까 전형의 구분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므로 올해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를 둠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형 간에 어떤 뚜렷한 구별을 주겠죠. 그러면 결국은 전형의 목적에 맞는 학생들이 들어오겠죠.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대부분 내신 성적이 1.1대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결국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반대를 가면 활동 우수형처럼 교과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결국은 학교 프로파일의 우수성이라든가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거기에다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의 연세대학교 원서 지원은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한편으로 내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원서 지원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는 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최상위 의과대학인 건 맞지만
이게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결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전년도보다 접근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서 지원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점. 모든 학생들이 저 정도 내신 성적은 되지 않을까? 저 정도 수능 최저는 나도 할 수 있어. 저 정도 대학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사실 가장 어려운 지점이고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연세대나 서울대처럼 최상위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2020, 2021, 2022학년도로 간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급격하게 올라지거나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고 경쟁률이 일정화돼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입시의 변화들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또 연세대학교에서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예상과 다르게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벌어질 틈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 내가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객관적으로 그냥 내 생각이나 부모님 생각이 아니라 그러신 분들은 원서 지원을 노려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지점, 그 지점은 대부분 다 공간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수시든 정시든.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틈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편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최상위 대학이고 누구나 합격을 희망하지만 누구나 합격할 수 없는 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한 원서 지원의 기피성이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전형의 변화를 보시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는 여러 전형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도의 가장 특징을 보면 2019년도에는 논술 전형으로 34명을 선발했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논술이 매우 활성화되어지던 시점. 그러다가 2022학년도로 가면서 논술이 폐지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논술에 뽑던 34명이 활동 우수형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인원만큼이 다시 면접형으로 인원에 가면서 면접형의 인원이 10에서 17명, 활동 우수형이 1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면서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다시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논술 전형과 마찬가지로 폐지의 가닥을 잡고 있는 특기자 전형이죠.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특기자 전형이 다시 뭐대로 넘어가냐면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의 55명, 그 다음에 면접형으로 다시 인원이 넘어가면서 28명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때로 가게 되면 결국은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2022학년도로 가면서 이제 어떤 입시의 변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그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 브라인드 서류 면접이라든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 대한 확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별도 전형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축소되어지는 가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 전형과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완전히 폐지가 되어지는 가닥으로 갔고 그리고 모집 인원도 수시의 선발 인원이 66명이기 때문에 결국 정시의 선발 인원이 확대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입시의 방향. 2019년도에는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강화가 되어지던 시대. 그리고 2020년도로 가면서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되어졌어요. 2021학년도로 가면서 특기자 전형이 폐기되고 결국 비로소 논술 전형 폐지, 특기자 전형 폐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 대두가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된다. 학생부의 기재 항목을 축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시 비중 확대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인원이 축소되어지면서 정시 인원이 확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2022학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입시의 변화를 보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 결국은 모든 분들이 대부분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항상 말씀을 드리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많이 배우든 많이 적게 배우든 입시를 알든 모르든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대부분 지금 말을 할 때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다 직관적으로 원서를 쓰시게 된다. 그 직관은 결국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냐면 2022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2021학년도에 경쟁률과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의 결과를 토대로 원서를 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원서를 쓰시게 될 때는 2021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는 입시의 변화의 흐름에서 2022학년도에 어떤 입시의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보시면서 입시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바뀌는 이 구간의 지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종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학생부 종합활동 우수형에서 동일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을 했죠. 둘 다 수능 최저가 없었고, 그리고 중복 지원이 가능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지만. 하지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게 되어짐에 따라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에서는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담이 더 높아진 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2022학년도의 원서 지원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입시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입시의 결과는 사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대학에서 발표한 등급이라든가 경쟁률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경쟁률만 믿을 수 있어요.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 교과 평균 성적이 2019년도에는 1.24였다.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1.46이었다. 2020년도에는 1.36, 1.55였다. 이런 내용들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대학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질 때 나름대로 대학에서 발표의 목적이 있거든요. 너무 높게, 사실 간단히 말해서 너무 높게 내신 성적을 발표해도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또 내신 성적을 너무 낮게 발표하게 되어지면 대학의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서 발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치도 대학들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평균이 50%일 수도 있고 70%일 수 있고 80%도 있고 90%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 평균 성적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또 설령 이 평균 성적이 70%라 하더라도 그 70% 다음에 80%, 90%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간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숫자만을 가지고 이해하시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 숫자 외에 가려져 있는 우리가 입시에서 이해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텐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2019, 20년도의 교과 평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상 학생부 종합 면접형,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이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의 등급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동일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중복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지만 2022학년도로 가면서 전형이 나눠진다는 거죠. 요거는 뭐로 가? 이거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그대로 학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1.1x 정도에서 또는 1.0x 정도의 내신 성적의 폭이겠죠. 이 정도 폭에서 합격생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22학년도 내신 성적의 폭을 나름대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합격생의 성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안 돼도 1.2 이내의 성적대에서 합격생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이 85%의 성적대 학생들은 대부분 1.15 정도의 성적대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1.15. 하지만 실제 합격생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1 이내의 성적대 학생이 거의 50% 이상이겠죠. 1.09, 1.08, 1.07. 하지만
1.15 정도의 성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과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서 지원의 폭은 1.0에서 1.19 정도이며 85%의 성적은 대부분 1.15 이내 정도의 성적일 거고 합격생의 대부분 50%의 성적대는 1.09 이내 정도의 성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교과 추천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매우 강조가 되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밑에 나와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활동 우수형의 성적대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1.0에서 1.15 정도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집 인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명 정도의 선발 인원이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2022학년도에 42명이거든요. 42명 정도의 모집 인원은 꽤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을 것 같고, 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쓸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보시면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야? 자사고 쪽의 학생들이거나 과학국 쪽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들의 대부분 성적대는 1.2 정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을 거고, 학교 프로파일이라든가 학업적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대가 1.2에서 적어도 1.5나 1.7 정도의 합격생의 비율이 약 75% 정도 될 거고. 자,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연세대학교 추천형과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서울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에 이동하게 되었을 때의 경우의 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추천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에 원서를 쓸까 생각해보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다 수능 최저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학생부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매우 크게 가지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무조건 수능 최저가 안 된다고 볼 수 없죠. 수능 최저가 되지만 수능 최저가 안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첫 번째 고려할 수 있는 지점은 결국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추천형에서 카톨릭대학교로 원서를 쓰는 거죠. 카톨릭대학교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 다음에 2과목에 그 다음에 평균의 첫째 자리까지 절사이면서, 그리고 서로 다른 1, 2과목이나 2, 2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2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추천형과 일치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원서의 적합성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매우 높다라는 점, 그리고 2과목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추천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더 어떻게 희망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연세대학교 추천형의 원서를 쓴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카톨릭대학교 면접 일자가 12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으로 원서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추천을 중복해서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면접 일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서울대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물론 원서를 쓰시게 될 때 아무리 최상위권의 학생들이라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과대학은 1, 2, 3, 4로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성적이 아주 우수해.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 쓰고 연대 의대 쓰고 카톨릭대 의대 쓰고 성균관대 의대를 이렇게 나란히 쓰는 경우들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마치 의대를 대학의 서열순으로 원서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연세대학교 추천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이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원서를 쓴다. 그리고 그 2개 대학이 서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 의대라고 했었을 때 원서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 쓰는 구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틀림없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세대학교 추천형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 카톨릭대학교의 학교형 추천 전형을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쓸 수가 없으므로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분들이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연세대학교 추천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원서를 쓴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면 서울대학교 직윤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선택의 범위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연세대학교 추천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원서를 쓰는 구간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두 개 대학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렇죠? 가장 큰 차이는 모집 인원에서 서울대학교가 40명, 카톨릭대학교가 24명 정도의 모집 인원. 하지만 카톨릭대학교의 충원 인원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실 카톨릭대학교도 모집 인원이 약 4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차이는 없다. 서울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40명이지만 충원 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가 세개 영역 갑 3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비교적 많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가 좀 취약하다. 하지만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카톨릭대학교와 서울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연세대학교 추천형에서 원서를 쓰는 경우는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 A와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학교전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는 B가 있을 것 같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추천형에서 카톨릭대학교 학교전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추천형에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카톨릭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학은 성균관대를 쓰거나 다른 대학의 원서를 쓰겠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물론 이 안에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들도 있을 수 있으나 전년도와 다르게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이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나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붙을 수 있을 만큼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봐요. 본인들은 그렇다고 봐도 실제 합격하기 어렵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리고 두 번째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인 거예요. 이렇게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원서를 쓰고 이 학생들이 다시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세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어디다?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카톨릭대학교가 전년도와 다르게 입시가 바뀌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10명이 올해가 신설이 되어졌죠. 그렇죠? 전형이.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투과목을 필수로 삼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필수로 삼지 않고 두 개의 전형 간의 수능 최저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다? 결국은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지고 학생부 교과가 분리가 되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 추천형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뿐만 아니라 활동 우수형에 쓰게 되어지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 이 두 개의 전형의 학생들이 동일하게 원서 지원이 몰릴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연세대학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또는 카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떤 구간으로 학생들이 과연 몰릴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복교과 추천형이나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반드시 서울대나 연세대의 원서를, 서울대나 카톨릭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건 아니에요. 원서 지원이 꼭 1, 2, 3, 4 서열 순으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러한 루트로 반드시 원서를 쓰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카톨릭대나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원서 지원의 루트와 경로는 이러한 경로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